박수! 감사합니다. 이다랑 대표님 다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로잉맘에 네. 대해서 우리가 지난 회차 때 좀 얘기를 들었었어요. 아마 그걸 보신 분들이 아마 이번 회차도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딱 끊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훈육 포인트에서 예고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훈육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이 키우면서 딱 기본 육아서를 보다 보면 배우는 게 있어요. 훈육은 36개월부터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36개월이 될 즈음 되면은 훈육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이를 혼내야겠다라고 느꼈던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시기? 한 24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말을 너무 많이 그래도 그건 늦은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때부터는 와 진짜 말 안 듣는다. 그래도 참아야지라고 하면서 36개월까지 버텼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오늘 기본적인 훈육에 대한 그런 시기와 네. 어떤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36개월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 그쵸. 핵심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의 그 기질 어떤 속성에서 그 빨간색 블럭,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걸 보면 막 달려드는 속성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은요, 막 이것저것 겁도 없이 만지기 때문에 엄마들이 훨씬 더 훈육에 대한 갈등을 일찍 하게 되고 애들이 저지레라 그러죠. 사고도 맞아요. 좀 더 빨리 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36개월 이전에 하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은 엄마가 굉장히 막 이제 힘들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이제 뭐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어제까지는 계속 웃고 참아주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우리가 연애한 지 366일째라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한다는 생각해보세요. 내가 1년만 참기로 했었어. 좀 이상하네, 진짜요? 이상하잖아요. 그렇네요. 사실 36개월 이전에 훈육하지 말라고 하는 속성 안에는 네. 첫째는 되게 감정적이면서 직접적인 그리고 되게 많은 훈육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이가 이제 엄마하고 친밀감과 애착을 형성하는 데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 훈육이 많이 오거나 엄마가 어딜 가버린다라고 하거나 이러면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6개월 이전까지 막 이렇게 꾹 참는 게 아니고요. 뭐가 정말 중요한 훈육인지 공부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6개월 이전이라고 해도요. 위험하거나 다른 사람 아니면 자기한테 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가볍게 안 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티컬한 훈육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공부를 엄마가 좀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메이크업과 관련된 수업을 한번 들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얼굴에 관심을 안 갖고 살았어서 지금 배운 건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배우고 실전은 못했어요. 근데 배우면서 느낀 게 제가 되게 아주 기초적인 것조차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굳이 누가 내가 엄마가 될 거라고 예상하면서 사는 것도 아닌데 이게 전공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크는지 뭐가 정상인지 이런 거 모르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럼 사실 뭐 육아 방법에 대한 책도 중요하지만 조금 그 시기에 맞는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게끔 발달에 대해서 좀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고민을 내시는 것 중에 상당수가 시기가 조금만 지나면 없어지는 문제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을 발달 과정에 보면 가르쳐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돼서 그때 이제 훈육에 대한 생각을 이걸 어떻게 혼내야 되나 아무리 타이르고 설득을 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애기가 안 들어요, 말을. 그런 유사한 문제가 되게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봤을 때 정리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또 뭐 있으세요? 자리에서 밥 먹는 거. 밥 먹는 것도 가르쳐야 돌아다니면서 되고. 밥 먹지 않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밤이 되면 이제 자야 되고 일찍 자는 한 거. 방에 자는 것도 가르쳐줘. 자꾸 일어나서 네. 말 거는 게 아니라. 그 아이한테요 하루 24시간을 보내는 중에 사실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입에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달고 살게 돼요. 안 돼. 근데 저는 사실 훈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스와 노의 밸런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부모님들은 항상
정리를 안 한다. 그럼 이 장면 안에서 어떻게 끝장을 볼 것인가. 그래서 정리를 잘하게 하는 방법, 두둥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실은 그 방법을 적용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왜냐면 우리가 다른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직장 상사가 맨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되게 마음에 안 들어서 네. 뭐만 하면 트집 잡고. 어머. 근데 그 사람이 또 뭐 갖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반발심.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봐. 뭐든 어차피 뭘 해도 욕 마음에 먹을 안 거. 들잖아. 싫어하잖아. 라는 마음이 들면 사실 비협조가 일어나요. 어머. 근데 되게 좋은 상사가 싫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 한 번. 그러면 그러면- 나 잘하고 싶죠. 다시 내가 뭘 인정받고 또 싶고. 놓쳤구나.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뭐 아이와 엄마의 관계도 관계거든요. 근데 네. 관계에 대한 속성을 잃어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업할 때는 네. 실제 놀이하는 장면에서 얼마나 허용치를 주는지 또 일상생활에서 안 되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분석해 보는데 되게 평균적으로 30개 이상을 쓰세요. 최고 많은 건 막 60, 70개. 막 선생님 돼. 종이 더 주세요. 막 이러면서 안 쓰시고. 된다고 하는 거요. 사소한 것부터. 근데 그렇게 되면요 아이한테는 안 돼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요. 근데 정리를 해야 되는 건 약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돼가 너무 많으면요 아이들은 끝까지 그냥 버티려고 해요. 뭐든 끝까지 하면 하나는 그냥 지나가겠지.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지. 가장 먼저 사실 저도 7살 남자아이 키우니까 걔가 말을 얼마나 안 듣겠어요. 근데 아이가 요즘 되게 비협조적이고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 많아지고 훈육을 해도 잘 안 듣고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저는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항상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요즘 얘랑 놀았나? 아. 내가 요즘 얘랑 눈을 마주쳤나? 아. 스킨십 해줬나? 이제 이런 걸 점검해 보면 반드시 빵꾸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주일 내에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가는 횟수들을 좀 정해놓거든요. 이제 오늘 저렇게 밤에 하는 일들은 딱 제한을 거는데 제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확실히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급해서 짜증이 많아지고 아이랑 10분 정도도 눈 맞추고 못 놀아주고 이러면 확실히 아이가 짜증과 비협조가 느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저희 얘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음. 7시 반에서 8시부터 목욕을 막 시키려고 하는데 어쨌든 9시, 10시에 자야 되잖아요. 근데 1시간 반 이상 도망 다니고 막 싫다 그러고 잠깐 이것 좀 하고 하자. 30분 뒤에 저 책 엄마 이 책 읽어줘요. 책 읽고 해요. 이렇게 하는데 결국엔 9시에서 9시 반이 넘어가면 저는 이제 시간 때문에 얘 목욕 안 하나 이러는데 며칠째 목욕을 못 하면은 쫄쫄 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앉혀놓고 조금 무섭게 얘기하죠. 너? 막 이러면서. 너무 근데 너 안 목욕 무서워요 할래? 선생님. 그래요? 아니, 저는 그때 되면 너 목욕 안 할래? 이러면서 또 TV에서 본 건 있어가지고 제가 또 훈육 의자를 또 마련했거든요. 너 저 의자 가서 앉을래? 막 이러면서 목욕 안 하면 어떻게 돼? 이러면서 막 이러거든요. 아이가 놀고 싶어서 그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막 10시 이렇게 되면은 목욕 또 못 시켜 어떡해 막 이런 그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이제 약간 아이가 왜 그러는지를 생각해 볼 때요. 이게 아이는 엄마하고 시간을 딱 밀착돼서 보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사실 이제 퇴근하고 정신 없으면 그쵸. 그거 다 생략하고 이제 아이를 막 그 할거 해야 일과에 되니까. 맞춰서 막 끌고 가게 되는데 그럼 아이는 사실 알거든요. 이 닫고 이러면 끝이라는 거 오늘은. 맞아요. 근데 자꾸 유보시키고 싶은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허용하면 왠지 막 계속 그럴 것 해줄 것 같지만 사실 아이들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도 안 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인지가 크고 정서가 크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그러지 않았지만 오늘은 또 그럴 수 있고요. 바뀌기도 해요. 근데 보통 엄마들은 아이가 영원히 안 변할 것처럼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초조함을 많이 느끼시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위험한 행동에 빠뜨리는 것은 빠지지 않고 꼭 훈육을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게 간혹 되게 많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격성이 네. 높아졌다라든가. 그러면 다른 훈육거리는 조금 참아주는 게, 그러니까 약간 완급 조절을 해야 훈육의 가성비가 좋아지기는 해요. 저희가 얘기할 때 어떤 얘기 되게 많이 하냐면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엄마들이 말 습관이 안 돼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책에도 나왔었는데, 밥 먹기 전에 사탕 먹는다고 우리가 이제 안 돼. 안 돼. 밥 먹고 먹어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훈육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데까지 막 안대를 남발하면 딴 데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도 많이 해요. 알겠어. 밥 먹고 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이가 네 이러진 않아요. 근데 내가 안대라는 아이템을 좀 아끼는 거죠. 중요할 때 쓰기 위해서. 근데 애들이 안대가 먼저 나가잖아요. 그럼 벌써 반발심이 생겨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기가 그렇게 밤새 막 옷을 벗고 돌아다니고 질질질질 막 끌고 가거든요. 목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울면서 끌려가요 그러면?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는 장난치니까 장난. 그러니까 그게 장난인 거예요. 놀고 쌤.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문가 앞에서 이거는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쌤. 이거는 제 방법이 뽁뽁이 시계를 사세요. 에? 뽁뽁이가 30분마다 울려요. 그러니까 뽁뽁이가 한 번 울리면 우리는 저걸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뽁꾹 나오는 자체가 이 아이한테는 그걸 기다리는 재미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30분 전, 1시간 전에 우리가 뽁뽁이가 8번이 울리면 그 몇 번인지 세려보자 막 이러고 목욕하러 가고 그러고 그럼 한 번 더 울리면 우리 그때 책을 읽을까? 뭐 양치를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름 그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미리 정해놓고. 그때 한 번 울릴 때까지 근데 5분 뒤에 울리면 애도 서운하죠. 그러니까 한 30분씩 20분씩 넘게는 텀을 주고 우리 뭐 하면 뭐 하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뽁뽁이가 울려. 좋은 방법. 뽁뽁이 시계사 그게 좋은 왜냐면 미리 방법인가요? 알려주고. 아니 애들이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없어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청각이나 시각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 유튜브 같은 거 제안할 때도 10분 있다 끄자 이러면 안 되고 이제 몇 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시각으로 보여줘야 돼서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그러면 선생님 저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조금 편집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식사 시간이 됐어요. 다 같이 앉아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아이가 크면은 선생님이 이제 6살이 됐으니까 자리에서 앉는 걸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유치원에서 그렇게 지시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밥 먹자 이러면 식탁으로 절대 안 오려고 그러고 또 밥 먹자 이러면 오히려 막 그 밑으로 들어가거나 장난치면서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친구 엄마들한테 물어봤더니 밥을 싹 치워버리래요. 야, 너 안 먹으면 없어? 이러면서 밥을 싹 치워버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얼레고 달래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먹이던가라는 사람도 있고 이때도 저도 훈육에 대한 생각을 약간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제가 쓴 방법을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이거 네. 틀렸는지 잘못됐는지 네. 좀 해주세요. 저는 민결이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너 그럼 어디서 먹고 싶어 밥을? 민결이 너 어디서 먹고 싶어? 하면 자기는 식탁이 싫대요. 아 그래? 그럼 바닥에서 먹고 싶어? 그럼 정말 맨바닥에서 먹을 거야? 그러면 맨바닥에 줘요. 근데 엄마 아빠는 식탁에서 맛있게 먹고 있어. 서로 대화하면서. 그럼 본인은 분명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들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또 식탁으로 안 올라와요. 그럼 귀엽다. 오늘은 또 뭐 먹고 어디서 먹고 싶어 하면 또 바닥에서 먹고 싶대요. 근데 바닥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상을 이렇게 자식 상을 해줄까? 이렇게 해서 상에다 또 차려줘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둘만 즐겁게 식탁에서 먹으니까 걔가 또 서운함을 느끼겠죠? 그럼 저희 얘기는 그 다음에는 그게 한동안 가면은 올라와요. 같이 먹고 싶어 한 거 애들은 약간 그런 거 같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같긴 한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럴 때 훈육은 이런 식이거든요.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사소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르쳐야 되는 기본 생활 습관 가르쳐야 돼. 가르쳐주는 건 되게 중요한데 애기가 우리- 안 따라와요. 우리가 막 생각하는 얘기하는. 되게 완벽한 세팅은 아이가 앉아서 끝까지 먹고. 먹고 그것도 골고루 먹고 장난치지 않고 먹고 네. 이왕이면 유튜브 같은 것도 시청 안 하면서 먹고 그런 완벽한 이제 그림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앉아서 먹자라고 한다고 네 하고 앉아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행동에 대한 충동성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의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충동성 장애 이런 게 아니고요. 아이들의 기질 성향상 되게 충동성이 높은 아이들은요. 내가 생각함과 동시에 아니면 뭔가 딱 흥미로운 게 보이면 또 움직이고 싶고 그러니까 필터링 없이 몸이 벌써 움직이고 있고 바로 장난할 거리가 생기면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과 행동 사이가 이렇게 간극이 짧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수준을 되게 높여서 시작을 하면 이렇게 막 이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한테는 어쨌든 앉아있는 그러면 연습만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약간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게 네가 앉아있고 싶은 곳에 그래, 앉아있는 그래. 것부터 그것도 연습. 좋아. 어쨌든 끝까지 먹었잖아요? 너 바닥에서라도 끝까지 잘 먹었다.
왜냐면 자기가 앉아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면 앉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주고,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하세요. 아이가 어쨌든 장난감을 쥐어주거나 장난감을 놓고 먹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끝까지 앉아있기는 한대요. 그러면 앉아있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라면은 일단은 그런 걸 활용해서 또 앉아있는 걸 먼저 하고 그것이 조금 아이한테 익숙해지면서 아이가 좀 잘하면 사실 얘를 좀 멀리 놓고도 먹어보고 원하는 자리에서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골고루 먹든 뭐 이제 하나씩 더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좀 이렇게 가족 단위로 만나서 놀 때가 많거든요. 쌤이 얘기하듯이 이렇지 않아요. 되게 잘해요. 남편 욕도 되게 많이 하는데 남편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쌤의 이 기준치가 너무 높은가요, 제가? 본인한테 좀 기준을 돌리세요, 쌤. 그러겠어요. 저 그것도 궁금했어요. 얼마나 착한데요, 대인이 진짜 말 정말 잘 듣고. 근데 저는 아까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하면은 저는 저희 딸에 대한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말을 안 들어서 이런 것보다는 신랑에 대한, 그러니까 왜 육아를 안 도와주고 신랑 때문에 육아가 이게 힘들고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서 혹시 상담하시는 분들도 부부 트러블과 이제 아이를 볼 때 엄마 아빠의 그런 입장 차이라든지 그런 성향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엄청 많고 저희 원래 들어올 때 하는 간단한 그 검사 라인에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 측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치를 보고 시작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좀 배우자가 협력적이고 이럴 경우에는 조금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좀 많이 준다면 이게 완전히 독박이다 싶을 때는 사실 그런 말들을 좀 삼가하죠. 그거 자체가 이제 또 거봐. 선생님도 이렇게 솔루션 주시는데 그냥 안 도와주잖아.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저희가 이제 약간 그걸 파악하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더 한다던가 이런 것도 있고요. 저 이거는 또 번외 질문이긴 한데 훈육과 관련된 저는 이제 주변 가족 단위로 많이 만나서 제가 우리 아이하고 친구의 아이나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놀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 상대 아이가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훈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상대 부모가 너무 문제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야, 너 좀 어떻게 해라고 하면 너무 기분이 나쁘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모로서 피 안 섞인 이모로서 뭔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부모한테 약간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스스로 알도록 그냥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게 더 나을 건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고 저 역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평소에 많겠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같이 많이 노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사실 얘기해 준다고 해도 상대가 준비가 안 되면 저도 여러 번 경험이 있는데 아무리 제가 이런 걸 한다고 해도요. 상대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얘기하는 건 사실 별로 소용이 없고 관계만 해치게 된다는 걸 많이 보게 되고 사실 저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써요. 부모가 없는 이제 뭐 캠핑 같은 거 가면 막 정신 없을 때 얘가 이제 우리 아이들과 놀 때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러면 사실 이모로서 그 자리에 개입해서 이제 훈육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은 모두가 속상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첨언을 해주기는 해요. 저는 이 되게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배웠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육아를 책도 되게 많이 읽고 이렇게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되게 많이 하고 나름대로 되게 생각과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되게 많은데 말씀해주신 몇 가지 포인트를 아니까 조금 더 그랬구나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홍보가 아니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쌤부터 빨리 등록을 해야겠네요. 빨리 가시는 걸로. 근데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중에 나쁜 부모 못 봤어요. 네.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부모로서의 자질이 충분한데 우리 너무 자신한테도 야박한 것 같아요.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훈육도요 자신감을 갖고 해야지 먹혀요. 엄마가 내적 갈등을 하면요 이게 동공이 지진이 나기 때문에 애도요 이거 들어갈 구멍이 있는데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렇기 때문에 혼내야 할 행동이 맞아 라는 엄마의 확신 속에서 훈육을 하는 그 애티튜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맘맘맘 식구들한테 거의 마지막으로 좀 당부해 주고 싶은 이야기. 어쨌든 임산부들이 좀 많이
봐요. 그렇죠. 그리고 한 0세부터 한 3세까지 낳은 분들이 좀 많고 그런 분들한테 그죠. 초보맘이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육아 예비맘, 신입생. 초놈맘. 그죠. 초보만. 제가 되게 항상 강조하는 게 그 아이를 위한 삶을 살지 말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영아 키우는 엄마들, 임산부들에게.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과도한 모성 몰입이 오는 건 되게 정상적이거든요. 심리학적으로도 왜 막 자다가도 막 뻘쩍뻘쩍 들리고 막 그럼요. 초인적인 능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정상적으로 꺾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시 원래 나로 돌아오는 과정이.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꾸 아이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 엄마도 좀 건강하고 아이도 약간 거리 안에서 건강하게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임산부나 이제 고민하시는 엄마들에게 아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영역,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 자꾸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 이 훈육의 고민이나 이런 것도 내 성격의 테두리 안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오실 건가요? 아, 나오시려면 뭐가 어땠으면 좋겠다. 포부를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나왔을 아, 때 또 다 이루어질 수 말하는 있잖아요. 대로, 말하는 말하는 대로. 대로. 아, 그죠. 저희가 지금 그 엄마들과 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에 7명의 저 포함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있고 그 엄마들 중에는 8년에서 10년 정도 경력 단절이 된 그런 전문가 선생님들도 계세요. 네. 근데 사실 처음부터 이걸 생각하고 회사를 만든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회사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더 네. 많은 엄마들 고용하고 싶고 그들에게 되게 좋은 일자리 주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도 방학이었는데 다들 초등학교 자녀는 데리고 출근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패키지하고요. 엄마들 회의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됐을 때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네 함께하는 엄마들이 더 많아지는 조금 탄탄한 회사가 되어서 나올 수 있다면 너무 우와. 좋을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아요. 될 것 네. 같아요, 정말. 여기서 말하면 된다고 소문 듣고 왔어요. 우리 점집 차려야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러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또 네. 보내드리고 저희 인사 네. 같이 할까요? 워킹맘, 전원과 임산부, 예비만, 이 세상 모든 엄마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뉴맘맘맘 안녕.